아버지의 날 아침, 아내가 내게 준 선물이 싸구려 양말 한 켤레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장인어른께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어를 선물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 그 양말은 검은색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되어 있었다. 가격은 1,000원도 안 될 터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 서서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이를 갈며 내는 소리였다. 장인어른의 시계는 내 연봉의 반값이었다. 아내는 그걸 알면서도 나에게는 이걸 줬다. 왜?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들의 비밀을 묻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장인어른의 서재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20년 전,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족을 파멸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나의 아버지가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내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 자살했다. 그리고 나는 그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 빚을 갚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그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한다. 회사 이름은 한성그룹, 장인어른이 세운 제국이다. 나는 그곳에서 평범한 과장으로 일한다. 연봉은 5천만 원, 아내의 쇼핑 예산의 10분의 1이다. 하지만 나는 만족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내, 지은이는 한성그룹 회장의 하나뿐인 딸이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다. 그녀는 미대생으로, 나는 경제학과 출신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서울의 겨울을 녹일 만큼 따뜻했다.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가 청혼한 건 나였다. 장인어른은 반대했다. 그런 가난뱅이와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신혼여행은 제주도, 아니 제주가 아니라 하와이였다. 모든 게 꿈 같았다.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는 점점 장인어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오빠, 아빠 말씀대로 해. 한성그룹에 더 헌신해야지. 나는 승진을 위해 야근을 했고, 그녀는 명품 가방을 샀다. 아버지의 날이 다가올 무렵, 나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통화 소리를 들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날, 그날. 우리는 장인어른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샴페인이 놓여 있었다. 지은이가 선물을 꺼냈다. 먼저 장인어른께. 상자가 열리자 롤렉스의 빛이 방을 채웠다. 장인어른은 감격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다. 지은아, 이게 뭐야? 너무 과해. 하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다. 그 다음 내 차례. 지은이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오빠, 이거. 항상 발이 차가워하니까 안에 든 건 회색 양말 한 켤레. 브랜드도 없고 재질은 합성 섬유였다. 나는 그것을 받아 들고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끓었다. 장인어른이 웃었다. 남자는 실속이 중요하지. 시계는 나중에 사도 돼. 저녁이 끝난 후 나는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다 장인어른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다. 호기심에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서랍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낡은 편지 한 장이 한성철에게 내가 횡령한 돈, 내가 대신 갚는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내 딸과 결혼시켜라. 그게 조건이다. 발신인은 내 아버지, 고 한민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년 전 한성그룹의 자금 유용 사건. 아버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조작됐고 감옥에 갔다. 출소 후 그는 자살했다. 나는 그때 10살이었다.
장인어른은 그 죄를 피했고 이제 나를 통해 빚을 갚게 했다. 지은이는 알았을까? 그녀의 선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욕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를 켰다.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한성그룹의 내부 자료, 횡령의 흔적. 나는 회사에서 몰래 파일을 복사했다. 동시에 지은이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녀의 메시지, 아빠, 그 사람이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의 답, 걱정 마, 그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필요할 때 버리면 돼. 나는 울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 결혼은 덫이었다. 이제 나는 그 덫을 뒤집을 차례였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성그룹의 IT 부서에 친구가 있었다. 성민이, 그는 나의 유일한 동지였다. 민수야,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온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성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회장님 짓이야. 믿기지 않아. 성민이는 해킹을 도와줬다. 장인어른의 개인 서버에 접근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었다. 20년 전 횡령액은 50억 원 아버지는 그 돈을 대신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빚더미에 앉았다. 장인어른은 증인들을 매수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게다가 최근 기록, 한성그룹의 세금 탈루, 뇌물수수. 장인어른은 여전히 더러운 손을 씻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어제 선물 어땠어? 마음에 들어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양말을 던졌다. 이게 내 마음이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게 뭐라는 거야? 나는 편지를 꺼냈다. 내 아빠가 내 아빠를 죽였어. 너도 알았지?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아빠가 강요했어. 결혼은 내가 자원한 거잖아, 자원.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유혹했고 장인어른은 배경에서 조종했다. 우리는 싸웠다. 이혼하자 그녀가 말했다. 아빠가 싫어하시면 안 돼.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그 후 나는 혼자 살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름은 박준호, 부패 전문가. 그는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대형 스캔들이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한성그룹은 마피아나 다름없어. 한편 장인어른이 나를 불렀다. 사무실에서. 민수야, 요즘 왜 그래? 지은이가 울었대.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님, 아버지의 날 선물 감사합니다. 양말 잘 신을게요. 그는 웃었다. 좋아, 착한 사위지. 그날 밤 나는 성민이와 술을 마셨다. 민수야, 복수하면 내 인생도 끝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끝이었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내부 고발. 언론의 유출. 하지만 장인어른은 교활했다. 그는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포기해. 아니면 지은이가 다치게 될 거야. 익명의 편지. 복수의 실타래가 점점 얽혔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나는 회사에서 표면적으로 충성스러운 사위를 연기했다. 지은이는 나를 피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빠, 용서해줄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키스했다. 아직은.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박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다. 횡령의 뿌리,
세금 탈루의 증인들. 한 명의 전직 회계사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나를 협박했어. 가족을 위협했지. 그의 증언은 녹음됐다. 장인어른의 다음 움직임이 왔다. 그는 나를 승진시켰다. 부장. 민수야, 이제 내가 한성의 미래야. 그의 미소 뒤에는 독이 있었다. 승진 파티에서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지은이 임신했어. 축하해, 임신. 지은이는 말했다. 아빠가 알려줬어. 내 아기야. 충격이었다. 아이. 복수의 불꽃이 흔들렸다. 나는 지은이를 안았다. 우리 아기.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이제 그만해. 가족이 돼. 하지만 그날 밤 DNA 테스트를 의뢰했다. 결과는 아버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장인어른의 측근 김 부사장. 지은이는 이미 배신했다. 미안해, 오빠. 아빠가 시켰어. 그녀의 고백. 나는 무너졌다. 이 결혼은 완전한 더디였다. 이제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나는 김 부사장을 조사했다. 그는 장인어른의 꼭두각시. 그들의 더러운 거래, 불법 도박, 매춘 네트워크. 한성그룹의 어두운 면. 성민이가 경고했다. 민수야, 이건 위험해. 경찰이 아니라 너부터 죽일 거야. 나는 무시했다. 언론에 첫 제보를 보냈다.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에 한성그룹 세금 탈루 의혹 기사가 떴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불렀다.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부정했다.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하지만 그의 눈은 알았다. 게임이 시작됐다. 스캔들이 터지자 한성그룹 주가가 폭락했다. 장인어른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루머다. 우리 그룹은 깨끗하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전직 회계사, 그의 증언이 방송됐다. 주식은 더 떨어졌다. 지은이는 울며 왔다. 오빠, 왜 그래? 아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밀쳤다. 아기는 김 부사장의 거야. 내 배신의 증거지. 그녀가 무릎 꿇었다. 아빠가 강요했어? 용서해.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이용했다. 내 아빠의 비밀 계좌를 알려줘. 그녀가 망설였다. 결국 말했다. 스위스 은행 100억 원. 나는 그걸 박 변호사에게 넘겼다. 장인어른의 반격이 왔다.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나는 작은 사기를 쳤다. 친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적, 그걸 부풀려 언론에 흘렸다. 한성그룹 사위, 사기 전과자.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회사에서 나는 고립됐다. 동료들이 피했다. 성민이만 남았다. 민수야, 도망쳐. 하지만 나는 머물렀다. 이제 대면할 때였다. 장인어른의 사무실. 민수야, 그만해. 내 아버지의 빚은 갚았어. 이제 그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며들었다. 나는 웃었다. 빚. 아버지는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그는 제안했다. 이혼하고 10억 줄게. 사라져. 나는 거절했다.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예요. 문을 나서며 그의 비서를 봤다. 그녀가 속삭였다. 회장님,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딸에 관한. 지은이의 비밀. 그녀는 장인어른의 친딸이 아니었다. 입양아. 진짜 어머니는 아버지의 옛 연인. 복잡한 혈연의 실타래. 이 트위스트가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증거가 쌓였다. 스위스 계좌, 혈연 검사, 횡령 문서. 나는 기자에게 넘겼다.
다음 날 대형 특종. 한성그룹 회장 20년 전 살인급 범죄 은폐. 주식은 바닥을 쳤다. 장인어른은 체포됐다. 지은이는 병원에 있었다. 유산. 스트레스 때문.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모든 걸 조종했어. 나는 그녀를 봤다. 너도 가담했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어쩌면. 재판날 이 장인어른은 나를 노려봤다. 내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어. 그는 내 파트너였는데 돈을 훔쳤지. 거짓말. 증거가 그의 말을 부쉈다. 판사는 유죄. 15년. 재판 중 장인어른의 마지막 증언. 민수, 내 어머니와 나는 옛 연인이었다. 지은이는 내 이복동생이야.의 충격. DNA 결과가 맞았다. 내 복수는 피를 부르는 셈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지은이, 아니 동생. 그녀의 배신은 가족의 비밀 때문이었다. 나는 감옥을 찾았다. 장인어른에게. 왜? 그는 웃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내가 시작한 거지? 장인어른의 재판 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회사에서 쫓겨났고 지은이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 오빠, 아니 형 미안해. 아기는 없었어. 거짓이었어. 용서해.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수야, 용서하람.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를 파괴했다. 수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 중에 지은이가 왔다. 형, 잘 지내. 그녀의 배에는 아기가 있었다. 이번엔 진짜. 김 부사장. 아니, 새로운 사람. 우리는 이야기했다. 장인어른은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다. 그가 마지막에 내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어. 거짓일터. 하지만 어쩌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하지만 감사해.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결말은 회색이었다. 복수는 정의였나, 파괴였나. 독자들은 논쟁할 터. 나는 바다를 보며 양말 한 켤레를 신었다. 싸구려지만 따뜻했다.